여러분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미리 역산으로 생각해서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흘러서 어떤 열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한 가정에서 240만 원의 지출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는 지출이지만 어떤 기업한테는 이게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240만 원 곱하기 이게 10만 명이면 이 회사는 풍차방화 시스템에 의해서 금리가 이제 시작되는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아마 이 주주들과 이 기업의 실질적인 오너들은 웃고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돈을 나갔다면 여기에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서 우리도 그 열매를 함께 가져가면 되겠죠. 작년에 유가가 안 좋았을 때 미리 S-오일이라든지 정유회사들을 사놨더라면 200달러가 되면 손해가 아니죠. 우리. 여러분 생활을 잘 보면 어떤 것이 아주 친저점 이렇게 반대하면 그때가 좋은 기회고, 유가가 최고로 찍을 때 그때 정유주를 사면 안 되겠죠. 왜? 200달러가 500달러 되면은 나라가 망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런 자연의 이치, 생활의 이치를 알면서 지금 금리가 역사상 최저점이었으니, 금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저점을 찍었으니 이제 금리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2017년도에 금리가 3.2% 언저리였거든요. 그죠? 지금부터 3.2%까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되기 때문에 4.5에서 많으면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을 우리는 열어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장님들은 어때요? 최악의 시나리오, 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부채 중에서 5%를 뭐 할 수 있다? 금리를 올라서 폭탄 부채를 떠안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경영을 내실 있게 더 해야 되겠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아파트를 너무 무리하게 잡았어요. 80%가 대출이야. 근데 회사가 지금 위험해. 남편 회사가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는? 아내가 직장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나중에 그러니 남편이 직장이 잘리고 났을 때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대출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 건물이 은행에 암등될 수 있겠죠. 그러면 미리미리 아내가 어때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하면서 우리 집안이 혹시라도 남편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지금부터 해놓는다면, 그죠? 금리가 3.2%, 4% 때 그 회사가 사장님이 잘못 경영해서 부도가 났단 말이야. 근데 아내가 다행히 그때 한 25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 일을 갖고 있었어. 남편은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다행히 운 좋게 1년 지나서 남편은 재취업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아내가 벌었기 때문에 어때요? 은행 금융 부담을 하는데 리스크가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일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오케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운전자본을 지금 많이 확보해둬야 되죠. 나중에 금리가 올랐을 때 그때 부동산 팔려고 그러면 안 팔릴 수 있어요. 왜? 그때는 서로 매물이 많이 나와서. 그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3억이야. 근데 사람들이 서로 급하니까 어때요? 호가 5천만 원, 1억은 쉽게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공장이 300억짜리 공장이 부도난 게 낫겠습니까? 아파트를 어때요? 1억을 낮춰가지고 빨리 현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급한 부채를 막는 게 낫겠습니까? 이런 심리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IMF 때 그랬다는 거죠. IMF 때 멀쩡했던 건물, 1000억짜리 건물이, 빌딩이 500억에 거래됐단 말이야. 그걸 외국인들이 잡았단 말이야. 왜? 그 500을 갖고 있는 현금을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그 건물이 2,500억에 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0억을 500억에 샀어. 근데 시간이 지나서 2,500억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실 게 뭐다? 지금은 최저점 금리 시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 선물에서 40달러, 마이너스 40달러까지 내려갔다고요. 작년 3월달에, 4월달에. 근데 지금 82달러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미리 준비해놨던 사람은 지금 어때요? 무지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CR 인베스트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미리 역산으로 생각해서, 역산 스케줄을 생각해서
역발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어떤 열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너무 어렵게 적어가면 함정에 빠져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작년에 유가가 상당히 낮았을 때 영원히 내려갈 수는 없어요. 왜? 아직까지는 아무리 대체 산업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석유 없이 지구라는 이곳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게 2100년도, 2200년도면 모를까.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이 꽤 있다. 맞죠? 왜? 석유가 난방에만 쓰이지 않거든요. 수많은 옷들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화학제품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난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가봅시다. 금결살, 금한우, 식탁덮집, 물류대란.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활 속 신문에서 보는 방법이에요. 결국 대체 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대체 식품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이 향후 수익이 증가가 될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금겹살이 되고 한우가 비싸지면 여러분의 가정 식탁에서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대체하는 습관이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금겹살, 금한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소비가 이동할 것이다. 그때 어때요? 미리 선점해서 우리는 그 기업들에게 씨앗을 심는다면 여러분이 3년 뒤에 그 기업과 함께 공동주주가 되어서 괜찮은 수익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 상식을 많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시장에 대신 그걸 하실 때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가치가 가격에 반영됐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가치가 주가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주식시장은요,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 선반영이라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형성되는 기업의 주가 가치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허리나 어깨에서 사게 됩니다. 성공하는 주식 투자의 특징은 뭡니까? 무릎 아래에서 성공하는 투자의 특징은 무릎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요. 적어도 허리가 넘어가면 이 종목은 나하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허리고 상관없어요. 오늘 사서 내일 팔면 되니까. 그래서 어디 위치인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장기로 투자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가치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급등했다면 내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이 종목은 놓쳤구나. 그래서 그 종목에 리스크 있게 들어가지 말고 좀 더 안전할 때까지 기다린다. 오케이? 자, 여기 보면 여기 봐보세요. 생활 속 물가. 2018년도 등심 한우 83,569원이었어요. 키로당 가격이에요. 1kg당. 그런데 9만 원으로 올랐지. 자, 2018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 3만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8만 원 기준에 3만 원이면 8, 4, 32. 거의 물가가 40%나 올랐어요. 1년, 2년, 3년 만에. 그런데 우리의 급여는 이 정도 오른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드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통장 잔고는 점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인플레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우를 1년에 한 3번 먹었다면 일반 가정이 이제 한 번 먹고 나머지 2번은 어때요? 삼겹살로 대체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들은 어때요? 삼겹살 너무 비싸면 앞다리살 이런 쌀로 해서 대체를 하겠죠. 돼지고기가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어때요? 닭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오리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마트도 살아남기 위해서 뭐합니까 여러분? 전국에 있는 이마트에 매일매일 오는 단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가 없음으로써
이마트에는 고기도 없네 인식이 생기면 이마트도 이제 갔네. 소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항공기까지 동원해서 이 기업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마트니까 어때요? 항공기 물류값을 댈 수 있지. 그 나머지 기업들은, 슈퍼들은 어때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식당 물가도 고공인지. 우리나라만 국한되지 않나 봐요. 여기 봐보세요. 1년 새에는 1년 만에 18% 해산물도 오르고 있다. 왜? 소고기를 대체하니까 또 해산물도 덩달아 오른다. 그러면 해산물을 취급하는 우리나라 어떤 회사들을 들어가서 봐서 그 기업이 지금 박스권이면서 코로나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자꾸 거래량은 늘면서 기관이라든지 큰 손들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런데 이 회사가 또 배당도 준다.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부터 야금야금 매수를 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급등할 때, 그리고 이 회사도 어떤 발표를 합니까?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어떤 캔이 얼마였는데 그게 10%를 인상했다.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재고는 충분하게 쌀 때 잡아놨어요. 근데 가격이 올랐어요. 수요는 늘었어요. 이것을 곱배기 수익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체 산업인 수산업종의 어떤 회사들이 수익률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전에는 제육볶음을 해 먹었다면 이제는 참치 김치를 볶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인 그 회사가 좀 뒤늦게라도 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